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사랑을 바꾼 철학자 20인의 특별한 편지. 글 고수유, 출판사 거인. 생각 깊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편지로 생생하게 읽어보는 시간.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들려줬었죠. 자연 속에 철학이 있다고 믿은 노자,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론을 제기한 쇼펜하워, 시간이 곧 금이라고 생각한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는 생각 깊은 20명의 철학자들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은 따단! 누구일까요? 말 한마디에도 영혼이 있단다. 아리스토텔레스. 들려드릴게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 나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란다. 나는 주로 정치에 관련된 철학을 많이 공부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귀족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도 했소.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고 내 가르침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렸단다. 생물학자 또는 과학자로도 불리는 나는 그 당시의 학자답게 정계가 없이 모든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었지. 실제로 내가 가설을 세웠던 천동설, 즉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한 이야기는 그 후 지구가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많은 과학자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졌지. 뿐만 아니라 생물에 대한 분류는 2000년간 많은 생물학자들에게 불변의 진리처럼 이용되어 왔단다. 나는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 스타게이라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내게 많은 종류의 교육을 시켜주었지. 덕분에 나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눈을 크게 뜨게 되었단다. 또한 과학이 얼마나 신비로우며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지. 내가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나는 학문을 좀 더 배우고 싶었어. 그런데 마침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아카데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아버지, 저는 조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저를 아테네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 아버지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물었고 나는 생물과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대답했지. 그래, 네가 그렇게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가보는 것도 괜찮겠지. 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배워서 돌아오너라. 아버지는 내 뜻을 인정해 주었어. 나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아테네로 떠나 그곳에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에 들어갔지.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것들을 배웠단다. 막연하게 흥미를 가지고 있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됐어. 공부를 하는 동안 나는 플라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연이 움직일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 하지만 나는 사물의 본질이 구체적인 사물과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부정했단다. 예를 들면 책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나는 이 책상의 본질이 책상이라는 구체적인 물질과는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한 거야. 내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는 알렉산더 대왕도 있었어. 그의 스승으로 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자 나에게 지혜를 묻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나를 찾아왔어.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도 공부가 너무 재미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단다.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유쾌한 것의 본질이다. 음악은 듣기만 하고 스스로 노래하지 않으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므로 음악은 귀로써가 아니라 목청으로 맛보는 것이다. 아름다운 그림도 그 즐거움은 제 손으로 색칠을 한다든가 수집을 하지 않으면 그다지 재미를 모른다.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탐구하고 정복하는 데 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지. 진정으로 공부를 즐기고 싶다면 먼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 자네는 참된 음악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네의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지. 참된 음악가란 음악을 즐기는 사람, 참된 정치가란 정치를 즐기는 사람을 말한다네. 이처럼 모든 즐거움은 힘, 곧 활동을 전제로 한다네. 그러니 자네가 진정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이외에 공부가 즐거워지는 다른 방법이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청년은 내 말을 듣더니 그러면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보겠다고 내게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떠났단다. 그 외에도 나는 나의 논리를 보다 간결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 길게 연설을 하는 것보다 가슴에 남는 한마디가 더욱 좋은 게 아니겠니? 그 말 한마디를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내 사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지. 그리고 또 한 제자가 말했지. 스승님, 이 세상에 벌어지는 범죄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아니다. 최대의 범죄는 욕망이 아니라 배부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욕망이 있어 일으키는 범죄는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자기 배를 더욱 불리기 위해서 일으키는 범죄는 그 규모가 크고 내용 또한 참혹한 것이 많단다. 너희는 최대한의 범죄가 한 사람이 배고픔에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라 하겠느냐? 아니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이웃 나라를 치고 그 나라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제자들은 내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 한 번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단다. 집안 뜯게 부자인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바람에 다른 아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인가 싸움이 나서 가보니 그 아이와 아이들의 우두머리 격인 아이 둘이서 다투고 있었지. 나는 둘을 데리고 와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어. 전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없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이기에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우두머리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잖아요. 부잣집 아이는 분한 듯 씩씩거리면서 이유를 설명했지. 너는 지도자가 되고 싶으냐? 그야 물론이죠. 아버지도 제가 선생님께 공부를 배우면 커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걸요. 그렇다면 나는 내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앞으로는 이곳에 배우러 오지 않아도 좋다. 예? 왜요? 그 아이가 다급하게 나를 붙잡았지. 나는 아이에게 말했어. 남을 따르는 법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남을 따르는 법을 알아야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도록 할 수 있는 법이야. 내 말에 그 부잣집 아이는 크게 뉘우치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지내도록 노력을 했단다. 현실주의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상은 이데아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플라톤에 반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는 따로 없고 현실 속에 이데아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스승은 플라톤.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또 다른 철학자, 선생님이 한 사람만 더 들려줄게요. 또 다른 철학자 이야기, 에피크로스. 에피크로스는 기원전 342년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어요. 사모스 섬은 아테네의 식민지였죠. 에피크로스가 내세운 사상은 쾌락이었어요. 쾌락이란 말에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쉽지만 그가 말한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이었어요. 바로 행복이었죠.
육체적인 쾌락은 때때로 큰 고통이 따릅니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탈이 나거나 소화가 되지 않아 하루 종일 배앓이를 할 때가 있어요. 에피크로스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 또 죽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등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아타락시아를 목표로 삼았어요. 이런 에피크로스는 나에게 빵과 물만 있다면 제우스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에피크로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철학자 20인의 특별한 편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그리고 에피크로스에 대해서 들려주었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